우정 치료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 재테크 솔로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을 하다 보면 내 가정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만든 특집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지켜드립니다. 재테크 솔루션을 드립니다. 재테크 솔로몬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분은요,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테크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머니 몬스터 이희강 대표님. 예, 저는 머니몬스터 이희강이고요. 머니,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제가 알아서 내드릴 테니까 제 활약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의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역시 그 은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와 솔루션을 드릴 분입니다. 재테크 몬스터라고 부르고 싶네요. 손희애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그리고 저는 자칭 누가 안 불러주니까 경제 몬스터 해가지고 현웅몬이라고 이렇게 저 자신을 별명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애몬, 현웅몬, 희강몬. 네. 자, 솔로몬이 무슨 뜻인지 아까 들으셨어요? 뭐예요? 네. 솔로몬. 예? 솔로몬. 솔루션 로드 몬스터즈. 뭔가 좀 야, 이게 영어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처음에 입에 안 붙어요. 예, 좀 해야 입에 탁탁탁 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희가 재테크 솔로몬 역할을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어딘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서울 중부 거래물 시장. 자, 엄청 깨끗해. 깨끗하네. 진짜. 그죠? 네, 요즘 그러니까- 시장 확실히 깨끗해요. 뭐라고 들어야지 천장에 놓고? 아치! 아니, 아치는 저 형태를 아치라고. 자, 꽈배기, 찹쌀도넛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제발 먹고 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좀 마이크 좀 줘봐요, 최 PD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두 분이서, 세 분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고 아버님, 어머님, 아드님. 우와. 예,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하는 집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2대에 걸쳐서. 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너무 바쁘시니까 그냥 인터뷰할 시간도 없으시고 그냥 뭘 막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만드는 게 뭔가요? 찹쌀 도넛. 찹쌀 도너츠. 이거. 네네. 아, 그럼 처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네.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굴려서 여기다가 기름에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요 정도 크기를 넣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작게 넣네요. 작게 넣으면 그 안에서 이게 부풀어지는구나, 자기가. 오. 아니, 생활의 달인에 나오셔서 90대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던데, 그럼 어머니 혹시 연세가 연세가 어떻게 지금- 되세요? 어머니, 아, 멋있네, 아직. 아버님은 아버님 이제 82이에요. 오. 8년 나오셨네. 8년 더 하시면 되겠다. 8년 더 하시면 되겠다. 건강한 100세까지. 아니, 일단 여기 이게 목표가 90, 최소. 90대까지니까. 예. 그래요. 뭐, 일단 한번 저 먹어볼게요. 뭐가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게 찹쌀 도너츠예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 꽈배기하고 찹쌀 팥 있는 거. 아, 찹쌀인데 팥 들어가 있는 게. 꽈배기랑 찹쌀 도넛 중에서도 아. 팥 있는 걸로.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봐요. 자, 여기. 네. 따끈따끈하다. 이거 왜 이래? 왜 오만상을 찍으려고 진짜 고소해. 그래? 오만상을 찍으려고 그래, 왜? 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제 재테크 솔로몬이잖아요. 네네. 궁금한 건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좀 요건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궁금하더라, 이런 거. 우선 펀드를 할 때 네. 저는 그냥 우량주라고 해서 예, 삼성이나 뭐 이런 거 예, 우량주 위주로. 위주로 샀는데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하는 걸로 사시는구나. 예, 안전빵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뭐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아, 그런 게 있는지. 네, 그런 게 있는지. 오, 지금 장기적으로는 몇 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10년? 장기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생각하는데. 아, 요거. 어떻게.
이거는 뭐 희애몬이 좀. 네. 근데 펀드도 사실은 펀드 자체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ETF도 요즘 또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펀드보다 장점이 많아서 ETF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펀드는 우리가 환매하고 환수하고 할 때 좀 복잡한 것도 있잖아요. 기인도 걸리고. 네, 그런 것 때문에 ETF의 장점을 취하는 거, 바로 팔고 바로 사는 게 가능해서 아. 네, 그래서 ETF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펀드보다 수익이 잘 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정성이 있다. 그런 간편성을 좀 더 더한 게 ETF 상품이라서 그런 상품들도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과 편리성. 그렇죠. 자, 요게 뭐라고요? 상품이? ETF. 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정확하게.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 올해 또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ETF 한번 꼭 관심 가져서 네.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굴비 골목이 있네. 골목이 바뀌었네요? 아, 여기도 굴비, 저기도 굴비, 저기도 굴비. 어머, 깜짝 놀랐다. 원조 굴비 골목. 그럼 자, 새로운 골목으로 왔거든요. 최 PD님, 키워드 뭐 있어요? 자린고비의 반전 드라마. 이 키워드입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짠돌이 사장님.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굴비 골목이라서 이걸 준 건지, 아니면 지금 희애몬의 얘기처럼 짠돌이. 이분이 짠돌인 건지, 이걸 힌트를 주셨는데 이거 좀 뭐 힌트가 안 돼요. 자, 이거 어디에 이거 굴비집이 너무 많아. 아, 여기 소신상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디 사냥 가세요? 네. 굴비 사냥. 자,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중부시장에서 조기 전문 가게를 하고 있는 오영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조기 전문가 오영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조기 전문 가게. 네, 오영남 사장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조기 전문가. 그죠? 예.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저는 조기 전문가 와이프 올해 토끼띠 손향미라고 합니다. 야, 올해가 사장님 해네요. 딱 환갑. 네, 한갑. 61세. 네.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느낌이 어떠세요? 좀 그래요. 뭐 어떻게 그래요? 남들은 한갑, 일단 한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나는 아직은 지금 30대 같은데 나이만 60이라니까 좀 기분이. 뭐 어떻게 그래요?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이고, 그죠? 그때 열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요. 예. 토끼춤도 출 줄 아세요? 예, 잘 쳐요. 나 그냥 물어봤는데. 한번 살짝. 토끼춤. 봐야지 알지 뭐. 따란 따란 따라란 딴 따란 따라란 따란 따란. 이게 토끼춤이라고요? 토끼 귀. 우리랑 세대가 다르시네.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토끼춤 이거지. 따란 따란 따란. 이게 토끼춤이지. 그래요? 예. 아무튼 저하고는 다른 토끼춤을 알고 계셔가지고 살짝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예. 자, 이게 두 분이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 가게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네, 해서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여기 시장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 사업으로서는 93년도에 내가 내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본인이 내가 독립해서 본인 가게를 차린 건 93년도고, 그리고 이제 82년도부터 했어요. 82년도요? 40년 하셨네. 네, 40년 하셨네. 네. 42년 차네, 지금. 와. 82년에 가게를 혼자 내신 거고, 그러니까 혼자 다녔고, 그렇지. 그때도 굴비 네. 쪽이었고, 진짜 굴하지 않는 분이네. 참조기는 부세처럼 커지진 않는 거죠? 네. 그 사이즈가 끝인 거죠? 아니, 크긴 큰데 귀하지. 그럼 엄청 비싸겠다. 그렇죠. 있으세요? 네. 있어요, 여기? 네. 그럼 온 김에 그 토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봐도 돼요? 한번 보일 수 있어요?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귀하게 숨겨놔요? 나 안에 있어요. 진짜 큰 조기를 본 적이 없어. 네. 다 부세를 먹지. 네. 네. 좀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엄청 비싸겠네. 이거 혹시 뭐 다이아몬드처럼 어디 뭐 금고에다 넣고 막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 이게 섞여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모르면 그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건 엄청 고가겠네. 좀 고가죠. 한 그룹에 얼마예요 이거? 오 이게 이게 참조기예요? 야 부세랑 좀 비교를 해볼게. 어떻게 부세? 알배기. 부세. 같은 사이즈의 부세. 부세 이건 말랐으니까. 네, 같은 사이즈. 이게 마른 게 아니에요? 이건 생물이에요? 생물을 얼린 거예요 그냥? 예. 냉동으로? 예, 간에서 물기 빼서. 얘는 그러면 안 말려요? 예, 얘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아니 이것도 말려도 맛있는데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말리면 크기가 사이즈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안 말리죠. 부세를 말리죠. 얘랑 비교를 어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요건 부세, 요건 진짜. 뭔 차이야? 아니 보니까 이렇게 제가 들어볼게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자 어디가 부세고 어디가 참조기 같습니까? 이게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요? 참고로 가격 참조기 요만한 사이즈는 얼마? 10배! 이거 한 마리가 이거 한 드럼 대박! 그럼 요거 한 드럼이 얼마인데요? 2만 원. 얘는 20만 원이야? 와. 이거 대박이다. 조기 사이즈가 조금씩 커질수록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커질 때마다. 근데 이건 엄청. 근데 시청자 여러분 구분돼요? 구분돼? 나는 이게 부세인데 이거 참조기라고 해도 먹어도 참조기인 줄 알고 먹을 것 같은데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잡히는 지역이 다른가? 종 자체가 달라요? 종 자체가 다. 살이 달라? 야 신기합니다. 예 귀한 조기. 근데 이거 살 때 만약에 제가 구분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게 조기인지 이거 만약에 어떤 게 속고 살 수도 부세인지 알 있잖아.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손님한테 아니 말씀드리죠. 근데 속고 안 사기 위해서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디 다이아몬드. 진짜 내가 아까 다이아몬드라 그랬는데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네? 다이아몬드가 있고 저건 다이아몬드가 없고. 네. 바로 이마에 딱 정중앙이 있더라고요. 또 확실하게 좀 딱 보이는 게 있어야겠네. 이게 전문가 아니면 알아보기 쉽지 않겠다. 네, 전문가 어디 있는 거를 여기 보여. 보면은 네. 여기 봐봐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뼈가 조금 올라온 것들이. 있다. 여기 있네 이렇게. 부세는 없어 그게? 네, 이건 없어요. 어디 봐봐요. 이건 없어요. 맨질맨질하네. 얘는 맨질맨질해. 이마가 특이하구나. 이마가. 네, 맞아요. 이마의 다이아몬드를 확인하세요. 오늘 이런 제가 경제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이런 팁도 생활 정보잖아 이거는. 알아갈 수가 있네. 가격 차이도 10배나 난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굴비 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고. 예, 쭉 40년을 해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40년 또 쭉 오시면서 사정은 어땠어요? 가게 사정. 그때 6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해갖고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 이제 일단 돈이 들어오면은 거의 안 써요. 다 통장에 다 넣어요. 진짜 쓸 때만 쓰고. 그러니까 자린고비 이제 굴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아까 열심히 해갖고 제가 쬐끄만 쬐끄만 집을 샀어요. 3층짜리를. 근데 그거 보니까 집을 샀는데 그것도 집이 제가 살 당시에 28년 되니까 보험료가 엄청 비싸더라고. 보험을 들라고 하니까. 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보험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아래층에서 식당이었는데 그 시댁에서 불이 또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3층 건물이. 딱 다 탔어요. 아무튼. 그 산 집이 네. 2번의 화재를 겪으셨네. 남들은 한 번도 쉽지 않은 일인데 2번의 화재.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 상태 아까 희강몬께서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지금의 재정 상태 아주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되기까지 재테크는 내가 보니까 어머님이 하신 부동산 그죠? 부동산 투자 그 결정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었네요. 그렇죠. 자 부동산은 이제 제가 여쭤봤고 그 외에 재테크는 또 뭐가 있으세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먼저 달러가 좀 쌌을 때 달러도 투자했어요? 네. 달러가 좀 전문가 쌌을 아니야, 이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달러가 한 몇 년 전에 한 1,115원, 1,150원 그때 좀 그때 샀어요? 그때 이거는 뭐 조금 사서는 뭐 효과가 없으니까 달러를 또 막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있는 여유 자금은 다 달러로.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난 몰라가지고. 참 열심히 사셨다 진짜.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냥 열심히 사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셔서 자수성가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네요.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예. 또 뭐 그 외에 또 뭐 적금이라든지 뭐 연금 보험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펀드도 좀 했는데 몇 년 전에 좀 이제 먼저 중국 펀드 반토막 났잖아요. 네, 보내봤어요. 아 실패한 적도 있죠. 펀드는 다 펀드가 실패. 네. 뭐 이게 보험이나 이런 거 뭐 새나가는 것들을 잡는 그런 거는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셨는데 좀 쓸데없이 새나가는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드디어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있으면 전화가 많이 와요. 뭐 실손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돈을 조금 내면서 네. 뭐 옛날보다 뭐 돈은 반 정도 줄이면서 네. 보장은 2배로 늘려줄 수 있다.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남자였습니까? 말이 빠르던가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전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돈을 줄이면서 보장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자꾸 저희는 이제 주문은 자꾸 오는데 저는 그냥 아니요. 근데 일단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어찌됐건 보험료 반으로 보장을 2배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함정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함정은 뭐예요? 함정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보험료가 두 분이서 뭐 연금보험이 됐든 무슨 뭐 저축보험이 됐든 보장성 이게 뭐 화재보험은 뭐 주인일 테고. 됐든 아니요, 저희가 내는데. 그래요? 우리가 내는데? 그렇죠. 예, 뭐 저희가 개인이네. 네, 세입자가 내는 건데 두 분이서 해서 보험료는 대략 한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해서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어떠세요? 잘 몰라. 솔직히 몰라요. 대충. 그 대충.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면 대충 들어가는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진 대강은 알죠. 대강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보험료가? 그거는 거진 한 270, 80 정도?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시장 상인분들이 기본은 기본이 한 200에 300이네. 나 뭐 150대 그러면은 저희는 퇴직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게 지금 기본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서 250만 원이든 270만 원이든 납입한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에요. 네, 보장. 보장성 보험인데 이거를 저축성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아까 전화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납입이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봤었던 거고 그 정도 많은 보험료로 그게 건강보험료, 즉 보장성 보험으로 그만큼의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손을 보셔야 돼요. 손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새마을금고를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근데 근무를 하셨던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은 같은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디테일하게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보험료를 많이 납입을 해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내 것 좀 봐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 설사 봐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또 신규 보험을 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는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를 못해. 열게 되면 또 보험을 또 가입해서 조만간 300이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네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요 상인 분들이 그러니까 보험에 내는 돈이 꽤 크다, 액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느 날 날을 잡아가지고 다 좀 가입을 한번 좀 시킬까. 제가 한번 쫙 돌면서 가입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끔. 설계를 한번 투잡 뛰세요? 예? 투잡 뛰세요? 아니,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예, 부캐로 하나 제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꽤 규모가 크십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노후를 위한 아까 국민연금은 아까 70 정도인가요? 그 건강보험료고 국민건강보 건강보험료고 노후 아까 준비를 위한. 나는 타지. 지금 뭐 타고 계세요? 벌써? 타지. 60 중반인데. 벌써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탈 때가 되셨으면 이제 수령하실 때 수입이 있으시면 조금 금액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맞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자가 있으니까 네. 그 이제 그 지금 작년까지 74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 78만 원, 4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환불하는 게 왔어요. 예.
이거 좀 봐줘요. 이거 아주 철저하시네요. 네. 돈을 환불을 하는 거예요. 네, 환수 금액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연금액을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입에서 잡히지 않았었던 부분을 정부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이 더 생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감안했을 때 지급했었던 것 중에 다시 돌려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나중에 잡힌 걸 알았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야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줄 때는 주고 돈을 뺐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미루면 안 되나? 맞아요. 연금 시기를 미루면 되는데? 연기 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만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받을 때가 됐는데 그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저희 연금 좀 덜 드릴게요. 이 개념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낸 걸 다 못 받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수입이 좀 적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돼서 받을게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연기 연금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 전화번호가 안내가 돼 있잖아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수령을 하지 않고 나중에 수령을 하고 싶습니다. 이 수령을 멈춰주세요라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신청하시면 지금 그 억울한 게 좀 해소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 혹시 궁금한 거? 이제 보험 그거 해보니까 이제 들어놓고 중도 인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질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하이해요. 전문 용어 나왔다, 전문 용어. 자, 말씀해 보세요. 중도인출. 저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은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보험이잖아요. 본인이 든 보험료에서 본인이 그거를 담보로 인출하는 거잖아요. 이자를 내야 돼.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안 내는 거예요. 중도 인출은 안 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고. 중도 인출은 안 내고 네. 내가 거기서 대출을 받으면은 네. 이자를 내요.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자 내는 거는 그냥 공짜 준다면 쓰겠지만 네. 그냥 중도 인출을 빼는데 네. 내가 만약에 중도 인출을 빼서 쓰잖아요. 네. 그럼 그 보장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지금 어마어마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난이도가 엄청 높다. 질문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순간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지 아니면 너 보험 전문가 오늘 한번 와봐. 내가 던져놓을 테니까 제대로 하든지. 제가 봤을 땐 후자예요. 자, 네. 자, 제가 지금 농담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험이라 그러면 보험료를 쭉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납입을 하다가 2달 이상 납입하지 못하면 3달째 실효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3달째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더 이상 보장을 못 받습니다. 아, 3달이구나. 3달이에요. 딱 3달째부터 실효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었느냐.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험료를 더 이상 못 내겠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었냐면 그 지금까지 납입했었던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계속 붙는 거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대출을 받아요.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돈을 보험료로 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을 했느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약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 내 돈인데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이자를 내지?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그 제도를 보완한 게 지금 중도 인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보험에서는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내가 자유스럽게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약 환급금은 똑같은데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50%를 인출을 합니다. 만약에 해약 환급금이 뭐 5천이다. 2,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냈었던 돈이 만약에 내가 1억인데 해약 환급금을 오늘 내가 조회를 딱 하니까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 2,500만 원을 내가 중도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도 인출을 했을 때 지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중도 인출 2,500만 원을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에서 보장이 줄어드느냐. 보장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딱 인출했는데 갑자기 사장님 남편분이 암에 걸렸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2억이었는데 반을 인출했으니까 1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억을 냈는데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중에 아까 2,500을 인출하다 보니까 암 진단비가 거기 3천이 들어갔는데 거기 뭐 4분의 1을 인출했으니까 3천만 원 중에 뭐 1,200만 원밖에 안 주겠다. 라던가 아니면 보장이 싹 없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아니, 너무 궁금해. 왜 이렇게 밑밥을 깔아요?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뜸을 들이는 건데 이 질문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죠? 맞죠? 아, 결론은 뭐예요? 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중도 인출한 거는 보장 내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행이다. 보장은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인출이라는 제도를 두게 된 게 아까처럼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예전에는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보험사에서 유니버설 기능을 탑재를 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죠. 돈이 필요하면 갖다 쓰고 나중에 돈 다 쓰고 나서 돈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넣어라. 갖다 쓴 돈 부분만큼 다시 채워 넣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갖다 쓰지. 거기다 넣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걸 갖다 놓고 신협에다가 넣고 이자라도 받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할 텐데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해요. 그 양만. 그렇죠. 거기서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 1억이었다 그러면 2,500을 인출했다 그러면은 2,500을 제외한 7,500만 원만 지급하는 걸 빼고 나머지 보장은 똑같습니다. 아, 솔로몬! 완벽하다, 완벽해. 명쾌하게 예, 결론이 났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후련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는 좀 편안하신가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도 인출할 금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약 환급금의 50%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이면 5525, 2,500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2,500은 그대로 냅둬야 되느냐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2,500만 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개월 후에는 2,500에 대한 50%, 1,250만 원을 또 인출할 수 있어요. 오. 3개월마다 그걸 계속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빼서 급전을 쓰겠다라는 개념보다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도 인출만 하면 되는데 중도 인출 수수료가 2,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원을 빼고는 이자도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250만 원 빼고 이후에 또 3개월 지나면 1,250만 원 나누기 2. 거기서 50%또 인출받을 수 있어. 그렇죠. 야, 이것도 여러분께서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여기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니버설 기능이 탑재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몇 천만 원을 빼더라도 인출 수수료 2,000원만 빼면 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뭐 보니까 별 걱정은 없으신데 이런 몰랐던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 앞으로 더 행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도 뭐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행복하세요. 예, 주문 마시고 뭐 문제 우리 갈게요. 예, 아니 두 분 행복하시고 예, 늘 건강하시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키우셨어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재테크 솔로몬 화이팅. 재테크 솔로몬. 솔로몬. 다시 한번 시작. 재테크 솔로몬 화이팅. 키워드가 있습니까? 아, 예, 키워드. 다이어트가 필요해. 다이어트가 필요해. 예.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만날 분의 힌트인데. 네. 아, 경제 다이어트. 아, 앞에 경제를 뺐네. 자, 아무튼 키워드는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오늘의 그 주인공과 네. 어떤 상관이 있는지 키워드가 네.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할 텐데 어디예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상해가. 여기? 가온상해? 아, 예, 여기. 아이고, 여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상회 대표님, 예, 두 분 다 대표님. 예, 예. 두 분이 여기서 이제 건어물 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얼마나 하신 거예요? 35년 되지요. 35년? 네. 아니 이 건어물 가게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좀 살아오셨는지 너무 궁금했고요. 다이어트가 필요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어머님이 다이어트가 아버님 아니신 것 같은데. 무슨 다이어트죠? 이게? 가게. 가게? 예. 가게가 세 개니까. 예. 그럼 그 사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게 사용하는 게 대략 한 전기요금은 한 얼마에서 얼마로 많이 올라왔나요? 지금 보통 저쪽 가게만 해도 70 얼마 나와요. 70. 저기만요? 아니 여기는 보조가 안 돼요? 상가인데? 안 돼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전기세가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자, 다이어트가 필요해.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실제로 가게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이게 경제 다이어트라고 상상을 해가지고 뭐 두 분의 그 재테크라든지 이런 게 어디 또 가게 말고 새는 곳이 많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용이 가게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쓸데없이 다른 곳에 새는 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막으면 어떨까 이런 개념에 저희가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라 덩치 큰 다이어트네요 이게. 근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소비를 한다거나 네. 뭐 보험비가 많이 가소비는 안 하실 난다거나 것 같아. 뭐 다른 것들을 좀 줄이고 싶은 게 있으신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희애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왜냐면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데 혹시 새는 것들을 좀 절약해서 요걸 조금 타게 나가면서 기다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보험료도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 보험도 알게 모르게 몇 개 많이는 않는데 그것도 겹쳐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지금 잘. 그 이제 보험 쪽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머니몬스터. 제가 이제 뭐 머니몬스터 일명 이제 보험 전문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장을 와 보니까 근데 시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약간의 그 데이터가 있군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시장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건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판매를 하다 보면은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돼 있고 또 건너서 또 다 이렇게 또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인분들끼리 또 친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보험을 정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 상인분들이 특히 많아요. 네, 데이터가 딱 있구나. 이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전기 요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은편에 있는 가게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게 결코 이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 지금 평수를 보세요. 이게 안 큰데. 네, 작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보면서 보험료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내시는 상인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건어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그렇고 판매를 하다 보면 판매하고 끝나야 되는데 또 사람하고 또 얽히고 설키면서 아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는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가입하다 보면은 100만 원 넘게 납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가게를 하기 때문에 아는 지인이고 또 아는 얼굴이잖아요. 고객들이 만약에 예, 조금 부탁을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 들어줄게라고 하다 보면은 전기 요금은 그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달에 지금 가족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네 분이잖아요. 네. 250?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아니 지금도 다이어트가 거기도 필요하네요. 거의 한 명 월급 정도 아니에요? 250에서 제가 봤을 때 150만 줄여도
150만 줄여도 저기 2달 전기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250만 원 중에 100을 줄이든 150을 줄이든 일단 좋으면은 물론 당연히 줄이면은 물론 좋겠죠. 물론 좋은데 실제적으로 상인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들을 이렇게 보면 보장성 보험은 별로 가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크게 내가 아프진 않을 거야. 뭐 영업도 하고 뭐 손님들도 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약간 활력적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건강은 뭐 크게 나는 어렵진 않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장성보다는 그래도 내가 타먹을 수 있는 이거 저축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적금하고 마찬가지야라고 맞아요? 해서 그렇게 맞아요? 오, 그거 신기다, 신기. 제가 이거 보험만 20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나중에 그 가입한 보험을 딱 뜯어보면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80-90%로 다 보장성이에요. 근데 그걸 저수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축성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 정도만 250만 원씩만 납입하면 나중에 여보 우리 늙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연금으로 생각. 막상 연금으로 생각을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나중에 딱 뜯어보면은 사망보험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무슨 CI 보험이라든가 뭐 암진단비만 막 2억씩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보장성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보면 왜 보장성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시키냐면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장성 상품에 비해서 수수료가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축성 상품 실제로 상인분들한테는 저축성 상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80-90%는 보장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도 약간의 본인의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그죠?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경기가 맞아요, 좋을 때는 맞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많이 벌 때는 보험료가 얼마만큼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그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니니까. 안 좋을 때는 엄청 부담스럽지. 예. 자, 그럼 오늘 진짜 얘기 잘하셨다, 그 얘기. 우리 이제 가게 얘기만 하다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다이어트, 오늘 솔루션은 정확하네. 가게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부담이 되는 경제 다이어트. 그죠? 그 중에 이제 지금 보험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쓸데없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다이어트부터 좀 하셔라. 라고 저희가 좀 솔루션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희애몬도 뭐 하나 정보 하나 드리고 가죠, 오신 김에. 이대로 갈 수가 네. 없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노후 대비. 아까 보니까 보험으로 대비를 하셨고 딴 건 없어요? 적금 같은 거. 은행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금보험, 개인 연금보험 다 보험이야. 은행에는 없군요. 은행에다 이 연금 은행도 있잖아요. 보험은 아니고 적금이죠, 적금. 연금 저축을 연금 저축이죠, 연금 저축. 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60대 두 분 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60대가 된 상황에서 노후 상품을 또 드는 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노후 상품을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저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상품 한 개만 또 추천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IS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바구니에 멸치도 담을 수 있고 오징어도 담을 수 있듯이 장바구니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여러 가지를 담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의무 기간 3년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채우면은 우리가 왜 적금 같은 거 깨고 나면은 만기됐을 때 세금을 거기서 또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줘놓고 그 쥐꼬리에서 또 떼가잖아요. 근데 이 ISA 상품은 3년 만기만 채우면 세금을 안 떼요. 세금이 없는 상품. 적금인데. 그래서 혹시 저축 상품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면 또 이 상품은 일반형이랑 서민형이 나뉘는데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3,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형이고 넘지 않으면 서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게 규모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는데 만약에 일반형에 해당되면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볼 수 있고 수익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의 수익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민형에 해당되시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일반형만 되더라도 이거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끼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요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오, 이거 네. 보험비 줄여가지고 요 IS에 가입해서 비과 세트 받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혹시 뭐 좀 적금이나 이런 것도 좀 평소에 많이 가입하시나요? 적금 아까 아버님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있다고 네, 하셨구나. 아버님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몰래 든 건 아니죠? 정확히 잘 모르죠.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모르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 이게 왜냐면 요즘에 또 고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틈틈이 특판 상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디? 아니, 뭐 되게 많아요. 모든 은행마다 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 우리 저 마을 금고 새마을금고? 네. 여기 특판 나오면은 어. 막 연락이 예. 오는구나. 아니 연락 안 와요. 안 와요. 고객인데? 고객이라도 이제 진짜 VIP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율이 높은 게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번호 빼앗고 오는 거예요. 야, 관심이 있으시네. 선착순이라 손에 딱 잘라요. 그러면 그래 번호 빼앗고 와서 이제 이따가 손님이 많으니까는 그렇지. 이제 이따 가야지 해놓고는 까먹고. 놓쳐버려. 시간 놓치고. 네. 은행 시간을 놓치고. 응. 아니 그 딱 오전에 딱 끝나버려요. 맞아요. 관심이 있으시네. 7% 막. 맞아. 그러니까 이게 특판 상품들은 진짜 아쉬운 게, 그러니까 한정 수량으로 이게 물품 팔듯이, 그러니까 계좌 수를 몇 주 안 해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예캐팅, 예금 티켓팅. 그러니까 이것처럼 막 달려가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봤는데도 놓치고. 근데 하나는 했어요. 5%짜리. 잘하셨다. 그럼 제가 홈페이지 한 개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은행연합회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행들 중에서 어떤 적금이나 어떤 예금이 이율이 높은지를 바로 볼 비교해줘요? 수. 맞아요. 오. 국가의 모든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회의 사이트인 거기 때문에 요 은행 연합회 수시로 들어가 보시고 정보를 네, 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또 골라서 상품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으로도 다 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컴퓨터 없어도. 그냥 마을 금고만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든 은행을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게 요 가게 위치가 좋네요. 새마을금고 바로 앞이네. 저 정황을 다 볼 수가 있네.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근데 바쁠 때는 그것도 못 봐요. 진짜 사람들 막 우왕좌왕 서 있으면은 올리면은 물어보지 진짜. 뭐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화 은행을 따가지. 뭐 특판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여기 있으니까 며칠까지 오세요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진짜 좋은 상품은 앱을 깔아놓고 진짜 VVIP들만 딱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약간 재테크에 더 탁월하신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적극적이시고. 예. 아무튼 두 분 너무 보기 좋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고민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고민도 빨리 해결되길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아주 명쾌하게 아주 기분이 좋게 잘 들었어요. 아주 속이 시원해요. 제가 아까 저 중도 인출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니까 편하죠.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를 몰랐던 거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거 많이 알았고. 네, 정확한 해답을 많이 얻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자존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좀 떳떳하고 좋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지금 와이프가 말했듯이 이제 보험 관계라든가 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혀 몰랐었는데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배우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우쳤어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속 마음이 확 트였어요. 어떤 얘기들 때문에? 가게 다이어트도 그러고 이제 보험 그런 해준 거 두 가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가게 다이어트 하는 거 하고 뭐 보험 이런 거 이중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 이제 책방 같은 거 설명해 준 것도 그런 것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라고 알려준 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나중에 보험 같은 것도 이제 숨어 있는 것도 빠져나가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설명해 줘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보험을 좀 이렇게 빠져나간 걸 좀 줄이고 찾아서 상담해보고 또 이제 특판 같은 거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이제 해볼 생각이에요. 아,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